스튜디오에 돌아왔습니다. 올해 직장 송년회에서 식사 중에 저희 병원 원장님이 자기 주변에 너밖에 없다면서 은 정말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남의 이렇게 아픈 데를 찌르는 건 진짜 다 쌍놈입니다. 네. 어머니는 첫사랑인 아버지만 보고 사셨는데 아버지는 혼인 전 혼 외에 자식이 있었고 하지만 그 후 저는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어른스러운 딸들이 제일 희생양이 됩니다. 나의 하나의 작은 아바타로 보는 거죠. 공포 영화를 못 봤던 이유 제가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좀 무서운 영화가 힘든 거예요. 누나 어떻게 지냈어? 지금 시작한 거예요? 아, 이렇구나. 3회 시작 3회가 돌아왔습니다. 이걸로 하면. 싫어. 그럼 나 브이로그 못 봤어? 자연스럽게 하는 거. 우리 피디님이 지금 원하는 게 내가 보니까 이거야. 자, 스튜디오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희 심리상담가 모여있는 저희 한국의미치료학회에 300명이 모여있어요. 대부분이 40, 50대 여성 상담가.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김영철. 와, 진짜 상담 잘한다. 그래서 우리 1, 2회 영상을 전부 다 보고 너무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 네, 또 시건방 터질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제 친구 신랑들이 엄청 싫어해요, 요새. 예, 계속 마누라가 누워서 우리 김영철 오리지널 이걸 계속 보고 있다. 아, 이게 남자들이 안 좋아하겠다 이게. 그렇죠. 아니 그래서 우리 그 노노랜드라고 라디오에서도 네. 바람 피는 사연 뭐 네. 여자 위주가 되게 많아요. 다 남자 안 좋은 쓰레기 쪽으로.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청취자가 그런 거예요. 아니 왜 다 남자만 나쁘게 나오냐 했더니 우리 작가한테 적어준 거예요. 여자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는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네. 덜 보내니까.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훨씬 괴로운 것도 많아요. 저는 사실 상담할 때 남편들 편을 훨씬 많이 들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사실 몰라서 못하지 알면 여자들보다 행동 교정이 훨씬 빨라요. 학습을 하면 더 잘한다. 훨씬 나요, 훨씬. 우리 덕덕이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남자분들. 저희가 네. 손편지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은근 손편지 쓰기가 좀 까다로운가 봐요. 아. 귀찮고 사연이 조금 덜 들어서 이메일로도 이번 받았거든요. 좋아요. 용기 내서 보냅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현재 근무지에 18년 차 근속 중인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곳은 병원입니다. 저에게는 의학적으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어쩌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살면서 단 1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난임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서 유명하다는 난임 전문 병원을 다니면서 노력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결혼 4년 차 정도까지 병원을 다니고 몇 년 전부터 마음을 접고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올해 직장 송년회에서 식사 중에 저희 병원 원장님이 저에게 치명적인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시네요. 참고로 저희 원장님은 산부인과 전문의이십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안쓰러워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타 부서까지 있는 자리에서 난임도 아닌 불임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자기 주변에 불임이 너밖에 없다면서 굳이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셔서 저를 난처하게 만드세요. 사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어제 송년회에서 또 발언을 해서 진짜 미친 척하고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남편한테 얘기하면 너무 속상해할 것 같고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박상민 쌤하고 저에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이를 가지기 힘든 사람한테 불임이야 넌 이런 공격을 하는 분들이 있네요.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난 너무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상처거든요. 제 주변에도 되게 많아요. 산부인과 전문이면 뭐해. 그 공감 능력 떨어지고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울었을지. 제가 그분이 이사를 가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한 두어 번 봤나? 그냥 안녕하세요 눈인사인데 장가 안 가요? 저는 사실 그게 너무 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가야죠 라고 처음에 딱 예의 있게 했어요. 그 다음 말이 저한테 딱 그랬어요. 저도 잊혀지지 않잖아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너무 놀라서 아직도 손이 떨린데 여러분 나 말할 거예요. 저는 친하지도 않고 저한테 콤파스를 찌듯이 피를 내며 나도 그 상대방 피나게 할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바로 그랬어요. 네, 저 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줌마 표정 잊혀지지 않아요. 이 아줌마는 미안합니다를 놓쳤어. 6층, 5층, 4층 난 손이 부들부들 띵 열리고 아줌마 나가고 나도 나가면서 그게 정말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막 얘기를 했더니 제 개그맨 후배 시덕이 개그맨 김시덕이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 있는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또 들은 거예요. 형한테는 결혼 안 해 장가가 그러는구나. 나는 아파트 있으면 둘째 안 나? 둘째나 왜 하나만 나? 남이 하나를 놓고 잘 살든 둘을 낳든 난 정말 또 우리 또 개그맨 선배 중에 또 한 분이 계신데 거기 딸이 2명이에요. 아들 낳아 아들. 아유 딸만 낳아. 내가 딸 둘 있는 분은 거기에 스트레스가 있고 아들도 아들 하나는 스트레스 있고 결혼 안 한 나도 나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있고 난임으로 사는 분도 스트레스가 있고 난 여기서 질문. 진짜 대한민국 사는 분들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나는 못 물어볼 것 같아. 말하기 전까지. 난 진짜 이거 보니까 내가 좀 그때 그 아줌마 생각이 확 나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상대의 입장에서는 뭐 어때? 그 산부인과 전문이니까 자기에겐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마나 많은 난임 환자들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명일 뿐일 수 있지만 나에게 이게 아픔이라면 바람만 불어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불임은 정말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제 친구는 49세에 초산했어요. 네. 예, 이분은 49세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40대 뭐 중반이라고 그쵸.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한마디에 정말 마음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듣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시기를 놓쳤어. 뭐 놓쳤구나. 네, 놓쳤어.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직하거나 직장을 그만둘 순 없잖아요. 지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이 원장님은 자기의 무례함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얘기 그리고 그 사람 신체에 대한 얘기 이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저도 누군가 한 번 선을 밟으면 그냥 넘어가요. 실수일 수 있다. 뭐 모르고 네, 한 거지 진짜. 맞아요. 한 번은 봐줘요. 그런데 두 번째 나의 아픔을 건들면 두 번 했다는 건 이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는 무표정으로 말해야 돼요. 맞아. 잠깐만요. 그 부분 저한테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다음부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사연 주신 분 용기 한번 내서 아까 상미선이 말했던 것처럼 다음부터는 네. 다음부터는 말을 꼭 하시고 좀 힘실어서 싸하게 한번 얘기하세요. 맞아요. 이분도 한번 놀라셔야 돼요. 맞습니다. 남의 이렇게 아픈 데를 찌르는 건 진짜 다 쌍놈입니다. 네, 그냥 무시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철 오빠의 오랜 팬이자 덕덕이며 박상미 교수님을 오래전부터 응원하는 오랜 페북 친구입니다. 저는 올해 50을 코앞에 둔 딸이자 아내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한 번도 건강했던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인 아버지만 보고 사셨는데 아버지는 혼인 전 혼외 자식이 있었고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뒤이은 아버지의 외도와 잔인한 가정폭력 끝에 두 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끊임없이 아버지 쪽에 정보를 전달하는 스파이 짓을 강요받으며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저는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을 소개시켜주던 날 어머니는 자식의 행복을 축복하기보다 자신의 상처와 질투를 사위에게까지 쏟아붓는 당혹스러운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사위에게까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 어머니를 보며 결국 결정적인 손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단단해지려 할 즈음 날벼락 같은 등기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조사 자료 제출 안내. 우리는 가족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니 해지한다는 법적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저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서글픔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좀 단단해졌을까 했는데 아니었어요.
이 끊어지지 않는 죄책감의 끈을 어떻게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엄마랑 네, 관련된. 맞습니다. 엄마랑 인연을 끊었다 또는 끊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와 엄마와 딸의 관계는 굉장히 다릅니다. 누나를 한번 생각해봐도 사실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제일 희생했나 생각해보면 누나죠. 네, 누나예요. 또 엄마들도 그 희생을 유난히 딸에게 많이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혼할 수 있죠. 이혼하더라도 결코 하지 않아야 될 게 딸을 잡고 아버지 욕을 계속하고 아빠 집에 가서 뭐 봤어? 아빠는 요즘 누구랑 소통해? 아빠의 정보를 캐오게 하고 이건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빠의 스파이로 살았다라는 죄책감도 갖고 있잖아요. 사실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의 작은 아바타로 보는 거죠. 나의 미니어처로 보니까. 그럼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잖아요. 그러면 평균의 엄마들은 기뻐해야 돼요. 너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잊어라.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엄마죠. 근데 한 30%의 엄마들은 네가 지금 엄마를 버리고 시집을 가? 그리고 너는 지금 좋은 남자 만나서 호강하고 사니까 좋아? 근데 엄마 혼자 이제 남게 될 건데 그럼 엄마 생활비는? 그리고 자네 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 애인 줄 알아? 이런 애 데리고 살 수 있겠나? 첫 만남에서 이렇게 사위에게도 상처 준 엄마들이 꽤 있어요. 엄마 중에 혹시 그런 것도 목표가 있는 분 있나요? 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있지요. 네, 왜냐하면 내 감정 쓰레기통이자 내 인생의 보상이자 내가 속상하면 다 퍼부을 수 있고 용돈도 주고 하던 딸이 시집가서 안 할까 봐. 이혼하라고 하는 부모도 있어요. 엄마들 중에. 네. 라이벌인가요? 그래서 딸을 정말 독립된 인격체,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보상해줄 보상 대용으로 생각하는 그걸 방석 깔기라고 하는데요. 딸을 방석처럼 깔고 사는 엄마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고통스러운 딸들을 보면 어떠냐면 어른스러운 딸들이 제일 희생양이 됩니다. 이 착한 딸들은 어떠냐면 엄마랑 나를 동일시하면서 그래 나는 엄마를 이해해야 돼.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 어마어마한 고통과 부담 속에서 자라요. 그래서 이런 엄마랑은 좀 멀어지자. 아, 그래요? 좀 멀어지자. 건강한 관계가 아니면 멀어지자. 그래서 나를 낳아준 엄마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를 못 끊는 딸들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5만 원 입금하라 그래요. 그냥. 그러면 또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용돈 조금 주고 오는 거 보면 날 버린 건 아니네. 또 용돈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심리적으로 건강해져서 어떤 엄마건 상관없이 내가 안을 수 있고 업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내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제가 그 이무석 박사님의 네. 30년 만의 휴식 때론 책 한 권이 책 안에 많은 메시지가 있고 날 바뀌게 하잖아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 아버지를 무서워했던 영철이 그 공포 영화를 못 봤던 이유, 제가 아버지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좀 무서운 영화가 힘든 거예요. 뭐 저도 다 모든 게 완벽하게 리세팅이 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저는 저의 어린 아이랑 그 책을 통해서 많이 작별하고 왔어요. 제 친구가 9살 때 누구였냐면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뜬금없는 구간인데 제가 달을 보면 그 슈퍼문이 뜰 때라든지 달이 뜰 때 제가 막 뛰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9살인데 달에게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달아, 오늘도 엄마 아버지가 또 싸울 것 같아. 우리 집에서 못자요. 엄마 아빠 아버지가 싸우면 집이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머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애숙이 누나가 영철아 언니 영무회산 주식 가자라. 나 안 간다. 어제 내가 차 이틀 어째 가노 이 새끼야. 네가 오늘 가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달 보고 근데 누나가 있을 때도 있었고 저 혼자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연 주신 분 진짜 오늘 진심으로 11살에 딱 그때를 그림을 그리면서 11살인 아이에게 너 지금 잘 살았어. 그리고 그때 11살하고 이제 작별을 하셔야 돼요. 아,
정말 보세요.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담가들이 공부하는 걸 인생으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영철이가 달과 대화하고 힘들 때 그 기억으로 가잖아요. 이걸 심리적 안전기지라고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달이 뜨면 기분이 좋군요. 달이 뜨면 도파민이 흐르는 것처럼 막 심장이 쿵쾅쿵쾅쿵쾅해요. 네. 저의 심리적 안전기지 중에 하나는 나무거든요. 저는 제가 출근하는 학교 그리고 우리 동네에 나의 나무를 정해놔요. 나무는 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 내가 원하는 남자의 사이즈. 나보다 몸통이 좀 크고 키도 큰 나무. 내가 오늘부터 나무를 한번 잘 찾아볼게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여기 안을 나무가 하나가 없네. 나무가 다 요런 다이어트. 나무 말고. 나무가 다 다이어트가 다이어트를 너무 했는지 다리가 완전 막. 선생님, 우리가 단단해졌다가 어느 날 또 와르락 무너지죠. 그쵸. 그럴 때가 있죠. 근데 20살부터는 내가 내 부모입니다. 영철아, 정말 나는 네가 나지만 너무 기특해. 어쩜 이렇게 잘 컸냐? 내가 나에게. 진짜 좋은 심리적 기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비손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안정화 기법입니다. 맞아. 외롭고 힘들고 과거에 상처가 올라와서 슬플 때 내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안고 토닥토닥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안고 토닥토닥 할 때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더 많이 나왔어요. 더 안정감을 느꼈거든요. 사랑의 호르몬. 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호르몬이 다 됐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채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저보다는 동생 같은데 혹시 오늘 11살에를 토닥토닥 해주고 네. 나의 호르몬도 챙겨주고 네. 고생 많았다. 잘 컸어. 고생 많았다. 잘 컸어. 선생님 책 중에 혹시 추천해준다면 이분께. 제가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분께? 네네. 제 책 중에서 가족상담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꼭꼭 눌렀었다. 영철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직원이 많은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회사 전체가 항상 좋은 향으로 가득한데 제 자리만 조금 다릅니다. 제 옆자리 과장님 발냄새 때문에요. 무슨 청국장을 발에 발라 놓으셨는지 꾸리꾸리한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업무하다 보면 발냄새가 계속 올라와서 저도 모르게 집중이 흐트러지고 머리가 아파요. 두통약까지 먹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어려워진 건 과장님이 담배를 피고 다녀오실 때예요. 발냄새에 담배 냄새까지 더해지니까 두통이 심해지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나름대로 노력은 해봤어요. 부드럽게 방향제를 선물해드리고 좋게 추천도 드렸는데 그 이후로 향수까지 섞이면서 냄새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직접 말씀드리기에는 과장님 마음이 다치실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참기에는 제가 하루를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상대방 기분을 해치지 않으면서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정말 도움을 받고 싶어요. 라고 사연 주셨는데 사연을 주실 정도면은 이제 다 왔어. 다 참았어. 이제 이거는 상처를 주지 않고 말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인 고민 상담 중에 의외로 많은 횟수입니다. 사실 결혼하신 분이라면 아내분도 좀 너무 남편을 방관하고 있다. 그 정도면 허그를 안 하고 같이 안 자는 거 아닐까요? 우리 뇌는 후각에 가장 민감해요. 그래서 후각이 주는 고통은 실제로 굉장히 크거든요. 업무 환경에서 악취가 나는 건 업무 능력을 진짜 반 이상 떨어뜨립니다. 회사에도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네, 회사의 손실이에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제 피부의 비결이 제가 또 무담이잖아요. 노담이라 그러나? 무담은 뭐야? 알아들었지? 무담대. 제가 담배를 안 피거든요. 녹화장에 가면 메이크업 하신 분이 저를 제일 좋아해요. 내가 딱 가면 오빠 온다. 다운이 향이 나고 메이크업 전날 이제 관리를 받고 가면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물어봤더니 남자 출연자 중에 흡연하시는 분 있잖아요.
모공까지도 담배가 올라온대요. 어. 담배를 핀다라는 게 메이크업하는 상대방한테도 얼마나 이게 신뢰고 결례입니까, 그죠? 근데 이건 개인의 문제로 얘기를 시작하면 무조건 이건 공격이라 생각돼서 기분이 나쁠 거예요. 우리 사무실 모두에게 공지하는 게 좋아요. 겨울이다 보니 실내 환기도 덜하고 그래서 신발 벗어놓고 슬리퍼 신을 때 신발에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닐봉지에 좀 넣어놓자 이런 식으로 모두를 대상으로 좀 공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안 되면 남자 직원한테 부탁해야 돼요. 다른 남자 직원한테? 네, 네. 왜냐하면 같은 동성끼리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덜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나만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직원이 전체 이메일 같은 거를 그래도 좋아요. 해서 이렇게 네. 매주 목욕 1회 하기,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말고 다른 아까 남자 직원한테 얘기하는 것도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내 냄새 점검합시다. 발 냄새, 입 냄새, 몸 냄새. 내 냄새 점검하는 거죠. 네. 연애 고민? 와. 아, 그럼 또 입 확 닫고 있겠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남자친구와 연애 12년 차를 맞습니다. 연애 12년 차. 대단하다. 오랜 시간 서로를 알고 이해해왔고 남자친구는 지금도 변함없이 저에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면 확신이 쉽게 들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시댁과의 관계, 남자친구의 잦은 친구들 만남 문제. 저희 커플은 10년을 넘게 만나면서 둘만의 문제로 싸운 적이 없고 항상 제3자 때문에 싸웠기에 분명 결혼할 때 또 그런 문제로 다툴 생각에 선뜻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는 결혼하자고 얘기는 하지만 제 쪽에서 결정을 못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임신을 생각하면 빨리 결혼을 하든지 결정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제3자로 인해 싸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기에는 지나온 세월도 아깝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이별하지도 못합니다. 제 마음이 아직 결혼이라는 단계까지 따라오지 못한 것 같아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아유, 우리 또 오늘 걱정이네. 사실 3년 이상 사귀었다 이러면 둘 다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네. 3년 이상 누군가를 사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둘의 문제로는 안 싸우는데 이 사람의 가족, 이 사람의 친구 때문에 싸운다. 저는 여기에 좀 걸리네요. 이 사람의 친구, 이 사람의 가족도 이 사람의 인생의 아주 큰 일부거든요. 친구를 보면 네. 누굴 안다 하는 것처럼 네. 널 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친구 관계도 싫고 시댁도 싫고 이 사람만 소유하고 싶은 거라면 좀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내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관계까지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관계에 내가 불만이 많다. 가끔 만나는 건 되지만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게 너무 잦아서 싫다 이러면 규칙을 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 관계들을 다 끊어라라는 요구를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나의 소유욕을 너무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댁이 싫다. 시댁이 싫은 이유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싶네요. 무조건 시댁을 싫어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듣기도 전에 네. 시댁 듣기 싫어. 네, 시댁 네. 시댁 얘기하지 마. 시댁 얘기하지 마. 근데 우리 가족이랑은 엄청 친하게 지내길 바라고 시댁은 안 친하길 바라. 이건 불공정 거래요. 그러면 안 돼요. 시댁이 만약에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심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남자친구와 의논해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할 필요는 있겠죠. 서로의 단점을 들추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단점이 보이면 그걸 내 장점으로 덮어주는 관계여야 돼요. 그게 되지 못한다면 결혼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일테면 나 지금 갑자기 그냥 이거는 형인데 저는 그날 잊혀지지 않았던 게 와인 잔이 얇잖아요. 짱그란 게 아니라 여기가 뭉뚱이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자리가. 근데 그 어떤 한 형이 정렬 형인데 이거 보는 형이거든요. 말 예쁘게 한 사람이에요. 영철아, 네가 뭐 던지고 깨면 잘못했지만 와인잔이 필요도가 있어가지고 그날 너 아니었으면 다음날 깨질 와인잔이었었어.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내가 보면서 저 남편이나 사는 아내는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아내가 뭔가를 말 실수했을 때 저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실제로 하더라고요. 봤는데 저런 게 베스트 프렌드구나. 맞아요. 결혼할 때 상대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결혼은 덕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팔자 고치려고 한다. 네. 뭐 이를테면. 그 결혼은 하면 안 돼요. 오. 저는 결혼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친한 친구, 완전 절친 하나를 만나는 거.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 12년 장기 연애하신 이분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의 호르몬을 채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생의 바쁜 주말 부부인 워킹맘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저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동심을 지켜준 결과 아직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집만 가도 산타 할아버지 가짜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곧 5학년인데 얼마 전에도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근데 애들이 또 산타 할아버지가 없대. 거짓말이래. 진짜로 있는데 나 산타 할아버지 봤다고 해도 안 믿어.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그 선물을 줘서 얼마나 놀랬었다고. 제가 아이 1학년 때 핀란드 산타 초청하는 이벤트에 부지런히 신청을 해서 미리 부모가 준비한 선물을 직접 핀란드의 산타가 전달하고 사진도 찍어주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는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올해는 피아노를 사달라고 산타 할아버지가 주셨다고 하긴 좀 그럴 것 같고 피아노 선물과 함께 이제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줘야 저도 아이에게 거짓말쟁이가 안 되고 아이도 상처를 덜 받을까요?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산타 할아버지가 두고 가신 카드가 너무너무 나도 저희 아빠 글씨체라 스스로 깨우쳤답니다. 엄마 아빠도 저에게 빨리 들키고 싶진 않으셨겠죠. 저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꼭 지켜주세요. 너무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엄마도 예쁘고 이 아이도 예쁘고 이 엄마가 진짜 예쁘게 사랑으로 키웠네요. 아이도 이렇게 순수하고 엄마도 순수하고. 영철쌤은 크리스마스 선물 어릴 때 받았었어요. 저도 딱 1, 2학년 이때쯤인데 저는 진짜 양말을 방에 이렇게 그때 우리는 시골은 방에 그 빨래집게처럼 제가 양말을 이렇게 해놨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과자 종합 세트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예수기누란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가 그게 기억나고 거의 지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누나가 같이 먹자 이 새끼야 이러면서 산타 할배가 준 건 니만 먹나 뭐 이랬는데 근데 그러다가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4학년이면 11살이면 이제 다 알 때죠. 그럼요. 네. 어쩌면 이 아이는 아는데 엄마의 그 동심을 깨고 싶지 않아서 아직 있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연기를 한다고요? 엄마 피아노가 갖고 싶은데 무서워요. 실제로 내 아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정말 착한 아이들에게만 가서 주는데 전 세계에 다 가서 착한 아이들을 다 만날 수 없어서 부모님이 대신 산타 할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거란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직접 못 오실 때는 사실 엄마 아빠가 대신 산타 할아버지의 역할을 했어. 그런 설명을 하자. 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엄마가 올해는 산타 땜빵이란다. 네. 그리고 내년도 땜빵을 해야 될 것 같고 반 정도 깨주는 걸로. 네, 반 정도. 네. 너무 예쁜 집이다. 너무 예쁘다. 부럽다. 선생님 오늘도 진짜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또 내년에 만나는 건가요 이제? 아니다 12월 달 또 있지 않나? 아니요 이게 12월 12월 지금 12월 달이지? 미쳤다. 그 사연 오늘 해보니까 뭐 손편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손편지 이메일이든 어떻게든 여러분 정성이 가득한 편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특히 뭐 장모님 등등등 관계 속에서 오는 우리 남자분들 스트레스도 많이 보내주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우리 당첨되면 박상미 쌤 책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